교차 검증의 개념은 전체 훈련셋을 5개나 혹은 10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5개로 나누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20%가 되겠죠. 네, 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훈련으로, 그리고 20%는 검증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몇 번 반복하겠다? 5번 반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점수, 검증 세트에서의 점수를 리턴해 주는 게 교차 검증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훈련 세트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일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교차 검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차 검증을 이용하면, 교차 검증을 언제 이용할 수가 있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교차 검증을 이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교차 검증을 사용한 맥스 뎁스만 해볼게요. 맥스 뎁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얘를 찾아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찾아보겠다. 교차 검증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훈련 셋이 있었고, 훈련과 검증으로 다시 나눴죠. 다시 나눈 다음에, 그 훈련 세트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 세트로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정확도를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교차 검증한테 맡기겠다는 훈련색과 테스트를 나누지도 검증셋도 나누지 않고요. 네, 그런 것들을 교차 검증한테 맡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훈련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train scores라고 할게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거니까 여기에는 여러 개의 점수들이 저장이 되겠죠. 네. train scores. 그 다음에 validation scores, bell scores라고 할게요.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겠죠? 훈련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 검증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 뎁스를 우리가 바꿔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요, numpy의 a range로 만들겠습니다. 2부터 시작을 할게요. 15까지만 할까요? 15까지만. 우리 그 전에도 여기까지 했었죠. 그 전에도 여기까지 했었으니까. 자, 반복문은요. d, in, max, dex, z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부터 15까지 14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죠? 14번 반복이 되는데 decision tree를 만들게요. decision tree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서 max depth를 D라고 주시면 되겠죠. max depth를 D라고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값들은 기본 값들을 쭉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면 random state라고 하는 거 있죠? 난수. 그래서 random state 주고요. 그동안은 아마 랜덤 스테이트까지만 줬을 텐데 여기에 n 잡스가 없나요? 어? n 잡스가 없었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었는데.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n 잡스라고 하는 건 없군요. 여기는 n 잡스라고는 없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는 여기까지만 해서 만드는 걸로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끝내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트, 네, 이거를 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에스티메이터에 트리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x에는 xtrain full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train full을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면 키워드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순서대로 에스티메이터, 그 다음 특성 배열, 타겟 배열 순서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부터는 반드시 키워드를 같이 주셔야만 됩니다. 같이 주셔야만 되고요. 만약에 그게 귀찮으면 모든 그 파라미터를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뭐 에스티메이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여기는 y 이런 식으로. 자, 몇 가지를 줄 건데요. 우선 그 몇 폴드로 나눌 거냐를 할 거고요. 5 폴드로 할게요. 5 폴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n jobs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CPU 파워는 다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true로 주고요. 이거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교차 검증을 끝내고 나면은요, 훈련 점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 액큐리시를 찾을 수 있는데 평균을 내셔야 돼요. 왜 평균을 내야 될까요? 5번 검증을 하죠. 5번 검증을 하면 점수도 5개가 나오겠죠. 그 5개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해요. 교차 검증에서 트레인 스코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정확도기 때문에 이 정확도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트레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할 거예요. 트레인 정확도. 정확하게는 평균값이죠.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 ACC라고 할 건데 여기도 평균 계산해야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테스트 스코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배열 이름은 리스트의 이름은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만들었어요. 벨 스코어스. 여기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테스트 ACC.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차 검증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각각의 교차 검증마다 대략 한 2초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맥스 뎁스만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겁니다. 실행하시면 여기 클러스 밸리데이션 시간 걸리고 있죠, 여기. 네. 40분 정도 걸렸네요. 5폴드 교차 검증을요. 맥스 뎁스 14개에 대해서 뎁스 2번부터 뎁스 15번까지 14개의 뎁스에 대해서 5폴드 교차 검증을 14번 수행을 했어요. 그 시간 나온 게 4초가 걸렸어요. 4초.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시는 거는 많이 그렸죠. 어, X축은 맥스 뎁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점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레이블 그릴까요? 레이블은 훈련.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그려야 되겠죠. X축은 똑같이 맥스 냅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코어스, 레드, 빨간색이고요. 점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서는 검증 셋이에요.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 네. 그 다음에 범내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축, Y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은 뎁스예요, 뎁스. 어, 트리의 뎁스고요. 트리의 뎁스고, 그 다음에 Y축은 정확도의 평균들이에요. 어, 대략적인 경향은 우리가 그 교차 검증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 훈련 셋을 8대 2로만 딱 나눠 놓고서 훈련 셋, 테스트 셋 했었던 것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과소적합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까는 과소적합이 보였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훈련 셋, 검증 셋 하면서 평균을 내니까 과소적합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뎁스는 얼마인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냐면 뎁스가 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죠? 어, 검증셋에서 점점 좋아지다가 작아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보다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맥스 값은 5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어,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 최대값 어떻게 찾아요? 밸리데이션에서 최대값 찾으면 되죠. 넘파이 맥스를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값의 위치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기억나세요? 넘파이.max를 사용하시면은요, 벨 스코어스 이렇게 하시면 0.86 이게 최대값이다라고만 보여줘요. 근데 얘가 몇 번째에 등장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그맥스. 0.86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0.86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인덱스 몇 번? 인덱스 3번. 2, 3, 4, 5, 0, 1, 2, 3. 그죠? 인덱스 3번은 네 번째란 얘기잖아요. 2, 3, 4, 5죠. 그죠? 이 인덱스에서 최대값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인덱스를 어디서 사용하면 돼요? 맥스 뎁스스 인덱스 넘파이점 아그맥스 벨 스코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그맥스를 이용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같잖아요. 그죠? 어, 뎁스에서의 그 뎁스 값들의 순서하고 여기 정확도들의 순서가 똑같잖아요. 여기 최대값의 위치를 찾으면 그거를 다른 배열에서 그 인덱스로 찾아가면 그 뎁스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검증 스코어의 최대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로 맥스 뎁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값을 꺼내면 이게 5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뎁스가 5일 때 검증셋의 점수가 최고였었다 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아그맥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그맥스. 네, 이렇게 해서 그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거 말고도 mean sample split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해봤고 사용해보지 않은 다른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mean sample split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뎁스를 5로 고정시켜 놓고 mean sample split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뎁스도 바꿔가면서 mean sample split도 바꿔가면서 해야 될까요?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뎁스를 뎁스를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뎁스가 바뀐다면 그 다음에 min 샘플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도 뭐 1, 2, 3,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뎁스가 2일 때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도 각각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만 있어도 반복문이 두 번 사용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반복문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코드가 길어지고 조합하는 개수가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게다가 각각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건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마다 점수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검증셋에서 점수가 제일 좋은 인덱스 찾아가지고 다시 그 인덱스에 그 뎁스 뭐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자 검색, 교차 검증. 말 그대로 옮기면 격자 검색, 교차 검증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그리드 서치 CV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격자냐 하면, 우리 두 개만 생각해 보세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A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어요. B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네 개가 있어요. 우리가 교차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3 곱하기 4, 12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서 세 가지 나오고, 여기서도 세 가지 나오고, 여기서도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어. 자, 이게 뭐처럼 생겼나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지수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가지수가 12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드. 격자라고 하는 거고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A 값과 B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검증할 때에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검증하는 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수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임포트를 할까요? 이거를 하시려면 from scikit-learn 그 다음에 얘도 모델 셀렉션 임포트 네 grid search cv 얘는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네, 얘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세트는 그 데이터 세트는 훈련과 테스트로만 나누시면 돼요. 우리가 검증세까지 따로 나누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훈련과 테스트로만 딱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Xtrain full, 그 다음에 Ytrain full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있어야 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그냥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할까요? 파라미터 튜닝을 하려는 하고자 하려는 머신러닝 모델. 다시 얘기하면 예측기. 디시전 트리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했죠. 그죠? 네, 그러면 트리라고 할게요.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식 바이어. 다른 거는 다 기본 값으로 주고 랜덤 스테이트만 딱 줄게요. 그러니까 아직 파라미터를 하나도 설정 안 했죠. 파라미터를 전부 다 기본 값으로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얘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튜닝하려고 하는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튜닝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조합을 딕셔너리로 만드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파람즈라고 할 거예요. 자, 딕셔너리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이게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어떻게 저장하는 건가요? T value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자, 키는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x, Dep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딕셔너리를 만들 때에도 저 파라미터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딕셔너리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키는 머신러닝 객체 그 생성자가 있겠죠. 어, 클래스 생성자의 파라미터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면 교차건 그리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드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맥스, 뎁스. 그러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에요. 키값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생성자가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예, 전부 다 소문자로만 되어져 있죠. 언더스코어 있죠. 이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얘가 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파이 레인지를 만드시면 돼요. 두 개부터 우리 이왕 할 거 20개까지 한번 늘려볼까요? 우리가 직접 할 거 아니니까 얘 보고 하라고 시키면 되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 뎁스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나와라. min, 샘플, 스플릿. 기본값이 2네요. 그죠? 어, 샘플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개. 두 개 이상은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min samples 스플릿이에요. 오타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얘를 그대로.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여기를 그, 뭐 0.1, 0.2 이런 식으로 비율로 줬었죠. 근데 비율로 안 주고 숫자로 줘도 되니까 numpy.a range 기본값이 2였어요. 얼마까지로 할까요? 100개? 100개까지 할까요? 1씩 늘리는 거는 너무 많을 것 같고, 2씩 늘릴까요? 한 50개? 이것만 해도 엄청 많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 21 빼기 2니까 19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 빼기 2니까 98을 2씩 하게 되니까 40 몇 개인가요? 49인가요?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개만 하더라도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합이. 네.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하시면 돼요. 뭐, 샘플스 리프를 넣겠다거나, 뭐, 아니면은 impurity decrease를 더 넣겠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하실 수 있으세요. 필요하다면.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막 섞어보세요. 섞어보시고, 의미는 아시겠죠? 의미는 맥스 뎁스를 2부터 20까지 변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mean sample split은
2부터 100까지인데 2씩 증가시키는 2, 4, 6, 8에서 98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98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들을 만들었어요. 파라미터를 만들었으면은요, 그리드 설치를 세 번째 단계는 뭘 하시는 거냐면, 그리드 설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리드 CV라고만 할게요. 생성자 호출하면 되죠. 그리드 설치 CV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는 우리 트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파람. 그리드라고 돼 있죠. 이게 제가 만든 파람스. 파라미터 이름이 왜 파람 그리드인지 아시겠죠? 예, 파라미터들의 격자라는 뜻이에요. 격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이 파람 그리드. 얘를 여기다가 주시면 돼요. 여기다 주시면 되고요. 여기 n jobs 있네요. n jobs. 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파라미터가 있으면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라질 겁니다. 효과를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CPU, 코어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 생성하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제 얘를 훈련시키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드 설치 cv.fit. 여기에 뭘 준다? train, full. 그다음에 y, train, full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얘가 훈련하는 과정인데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훈련셋을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눠요.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해요. 훈련셋만 딱 주면 훈련셋을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그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돼요. 아, 여기 CV니까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CV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클래스에도요.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아마 문서 찾아보시면 5가 기본값일 거예요. 5가. 그래서 얘는 5fold 교차 검증. 기본값은 5fold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해요. 수행, 이거를 수행하면서 그 각각 파라미터들,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수행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요. 이게 피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피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훈련을 한 번만 시킨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숫자 하나, 여기 숫자 하나 끄집어내서 5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작업을 다시 여기서 첫 번째 파라미터, 여기서 두 번째 파라미터, 그거 가지고 또 5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아까, 아까 제가 여기서 19개가 나올 거고, 뭐 여기가 대략 뭐 49개가 나올 건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 다시 5fold 교차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반복문을 수행해 주는 게 누구다? 이게 fit이에요, fit. 그래서 아마 얘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초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훈련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이 많은 파라미터 조합들 가지고 다시 5fold 교차 검증까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끝났네요. 30초. 수업 시간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훈련 시간이 끝났어요. 훈련 시간이 30초가 걸렸어요. 30초가. 네. 자, 그러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점 해보세요. 베스트 파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출력해 보세요. 뎁스는 얼마를 사용하는 게 좋다? 7을 사용하는 게 좋다. 민 샘플 스플릿은 84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라고 찾아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그리드 설치 CV 만들어 가지고요. 피팅 해버리면 이 조합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아까 우리 요 그래프 그려봤죠. 여기서 요 검증 셋의 점수가 제일 좋은 거. 요거 있죠. 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검증 셋의 조합이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얼마일 때 이 검증 셋에서 점수가 제일 좋겠느냐. 그거를 찾아준 게 베스트 파람스예요. 베스트 파람스. 그리고 이게 그 교차 검증의 테스트 스코어. 그러니까 검증 셋 점수죠. 스코어를 최대로 만들어 주는 파라미터 조합인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때 점수도 있어요. 그리드, 서치, 점, 베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거 있죠. 스코어. 이게 뭐냐면 86.7%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에서 테스트 스코어들 중에서 최대값 주신 거예요. 어, 교차 검증의 네, 네. 교차 검증에서 테스트 스코어 최대값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86.7%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86.7%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파라미터의 조합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그리드 설치 CV에는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최적의 에스티메이터는 디시전 트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넘긴 게 디시전 트리밖에 안 넘겼잖아요. 다른 거 안 넘겼잖아요. 예.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인데 맥스 뎁스 얼마로 생성하고 7로 생성하고 민 샘플 스플릿은 84로 생성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만들어준 게 가장 최적의 그 에스티메이터다. 이렇게 예를 준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난 거예요. 물론 다른 조합들을 해보진 않았어요. 다른 조합들을 하시려면 여기에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만큼 시간이 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파라미터 조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임포트만 되어져 있으면 되고요. 임포트가 되어져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튜닝하려고 하는 모델을 찾는다요. 튜닝하려고 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사용할 베스트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한다.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터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그리드 서치한테 준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훈련만 시키면 얘가 알아서 교차 검증 수행하면서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다. 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파라미터, 찾아진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리고 86.7% 정도의 정확도를 검증 셋에서는 이런 점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별로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디시전 트리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분류는 KNN이 있겠죠. KNN에서 K값 바꿔가는 거를 그리드 서치한테 맡겨서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그리드 서치가 K값을 찾아주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수를 주겠죠. 베스트 스코어를 주겠죠. 그 두 개의 베스트 스코어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KNN의 베스트 스코어가 좋은지 아니면 그리드 서치의 베스트 스코어가 좋은지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뭐 세 개를 비교할 거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비교할 거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거기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본값으로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조합해서 그리드 서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베스트 스코어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비교가 되겠죠.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오늘 한 디시전 트리. 세 개가 비교가 되겠죠? 베스트 스코어가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디시전 트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중에서도 이런 파라미터 조합을 갖는 디시전 트리가 최적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결정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뭘 한다? 테스트 셋. 그때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음. 그때 한번,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합,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해봤는데, 찾은 최적의 모델은 이거다. 그리고 이 모델은 훈련되지 않은 세트는 몇 퍼센트 정확도를 보여줄 것 같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드 서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로만 드렸지만 그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터 찾았잖아요. 그죠? 아까 최종 단계에서 테스트 셋 가지고 스코어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자, 뭐, 베스트 트리라고 할까요? 그냥 변수 하나 준 것뿐이에요. 변수 하나 준 것뿐이고, 뭐,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뭐 디시전 트리와 여러 가지를 비교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 트리였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베스트 트리 점 스코어 계산. 누구 가지고? 이때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 그래서 우리가 찾은 최적의 모델은 84%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트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합해서 다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찾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한 번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테스트 셋은 이때에만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그 되게 중요한 그 뭐죠? 용어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차 검증을 자동으로 할 때에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가?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게 될 과정들이에요. 이게. 훈련세,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작업들이 KNN도 사용해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사용을 해보고 디시전 트리도 사용해보고 뭐 SGD도 사용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각각의 모델들마다 다시 뭐를 한다? 그리드 설치를 한다. 그러면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찾는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베스트 그 에스티메이터를 찾았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걸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 점수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세요?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아마 5장쯤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